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색인종은 미국에서 나가라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어지는 발언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소수인종과 인간 평등을 믿는 백인들은 너무 나갔다고 판단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 백인은 뭐가 어때서입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오늘 저녁에 합니다. 뭐가 어때서라고 믿는 백인층을 믿고 정치를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략으로 인종차별을 들고 나올 게 분명해 보이고 그 전략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팬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어린 소녀 성매매 혐의자 제프리 앱스틴을 자신의 사교장으로 초대해 버팔로 빌스 치어리더들 몸을 거리낌 없이 툭툭 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우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촉구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지 않았을 때 김정은과 트럼프의 상호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국이 중국 회사 파웨이를 누른 것을 일본이 본땄다는 한일 무역 분쟁 중재를 꺼리던 미국이 반쯤 발을 들여놨습니다. 미국 소매어 판매는 여전히 증가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성장세가 눈에 띌 정도로 별로입니다. 온라인이 전체 소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지켜볼 사안입니다.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인종평등 등의 진보적 기둥을 세운 판결을 만회한 존 폴 스티븐스 판사가 연방대법관이 9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며칠째 계속 트럼프 대통령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트윗이다. 그런데 이 반응이 아주 묘하게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연방 하원 의원까지 돼서 일한다고 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당신들 나라가 여기잖아요. 그 4명의 민주당의 소수인종 여성 그 하원 의원들. 그런데도 오늘도 그 CNN 방송에서 공화당의 8명의 여성들 딱 그냥 무작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가장 잘 차려입고 헤어도 다듬고 한 그런 여성들에게 물어봤더니 전부 똑같이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긴 뭐가 많이 나갔냐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요, 지금 여론조사도 오히려 그 발언을 한 뒤에 공화당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2020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의 큰 그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또 전부 미국 시민인 그런 여성 하원 의원들에게 부패한 니들 나가라로 가서 그들 나라의 일이나 처리를 해 하고 트윗을 했으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는 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그렇잖아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막 가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관습 또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건 좀 양보하고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하면서 다 끌어내놓는 그런 미국이 지금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의 워싱턴 지국장인 데이빗 스미스 씨가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재선에서의 가장 그 또렷한 쓸 수 있는 only 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only 툴은 아니겠죠.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only 그 가장 그 적확한 그 기술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인종차별주의다.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 분열적이고 외국인을 배척하고 이게 덜하는 것이 아니라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2016년 선거에서 써먹었더니 잘 통했기 때문에 사실은 분열적인 그 정책이나 캠페인을 하고 외국인을 배척한다는 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러나 2016년도에 오바마가 모르겠어요. 모르고 한 얘기겠어요.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그 출생 증명서도 가짜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목을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사실은 지지도 자체는 마이너리티 대통령이죠. 파퓰러 보트에서 46%를 차지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48%를 차지했지만 선거인단 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 배틀그라운드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보면은 백인 그 인구 유권자가 상당히 많은 곳이죠. 그리고 이민자에 의해서 제조업이 아주 그 쇠락했다던가 이민자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조업이 쇠락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뺏어갔다. 이런 전략으로 그곳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략을 쓸 것이라는 건데 이들 지역에서 더 나이 든 사람, 더 많은 남자, 백인 복음주의자 어떤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도 전혀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지 않고 그 말을 좋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주거나 하는 그러니까 go back to your country. 여기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고백합니까? 고백을 하기는 양키 고홈도 아니고 go back to your country라고 해도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go back to South Korea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바마 그 벌스플레이스 그런 것으로 해서 대통령 유명세를 타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것이 또 종교적인 분리. 무슬림은 다 나가라.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하는 밴드를 했고 그리고는 남쪽에도 벽을 지어 이민에 대해서 어떠한 그 규제를 해야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벽을 짓고 저 사람들 상당수가 다 강간범이야, 마약범이야, 갱이야 했었던 이것이 백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그런 이슈로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이가 많이 든 백인 남자 복음주의자들을 빼고 중도층에서는 대통령에게 투표를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한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계속 이제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이기도 한데 사람마다 다 이슈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나이 든 성인이라면 그 이해할 만하죠. 그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러나 이제 또 그 공동체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싫어하잖아요. 또 소수인종 표가 많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해서 공화당들은 많은 사람들이 백인이 많으니까요. 이민자들이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또 이민자들이 미국의 가치와 전통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민자들끼리도 저 이민자들은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백인이 볼 때는 소수 인종끼리 저 이민자가 더 게으르고 더 나빠 쟤네들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백인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동아리인 겁니다. 해서 공화당은 그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히 좋아하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는 10명 가운데 6명이 이민이 이 사회를 강하게 했고 앞으로도 강하게 할 것이다. 백인 여성들 아이 안 낳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말지. 중국이 성공하고 인도가 떠오르는 것이 미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인구의 성장과 인구의 숫자에 미국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에.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레이시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 점에서는 한인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인 정치 지망생도 그렇고 정치를 전에 했던 사람도 그렇고 공화당으로 나올 때 특히 연방 차원에서는 이민에 관한 법안이 있고 이민자에 대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 나오면 전부 공화당 시각이 되는 겁니다. 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의 당내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후에는 이 공화당에 대해서는 그 점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종차별주의를 만약에 중심 전략으로 선거 중심 전략으로 잡는다 하면은 뭐 공화당 전략가들도 약간은 걱정을 하지만 현재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그 AOC라고 앞으로 저도 약자로 붙여야지 되겠어요.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를 특히 대통령이 지적을 하는 것은 푸에르토리칸이잖아요. 백인 남자들, 나이든 백인 노인 유권자들이 싫어합니다. 젊고 히스패닉이죠. 또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자처를 하고 사박자 백인 나이 들고 교육 못 받고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불만 덩어리로 갖고 있는 것을 AOC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AOC가 트럼프 대통령이 4명 민주당 소수인종 여성 하원 의원들에게 니네 나라로 나가라 하는 그 4명에 포함되는 한 명이고 푸에르토리코 부모이고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AOC에 대한 공격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선 주자보다도 요즘 뭐 대선 주자나 비슷하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팍스뉴스에서 엄청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를 뭐 밟듯이 그 때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 신인을 유명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사실 두려워하기도 해요. 너무 중도가 아니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아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본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려면은 좀 중도 성향이 있어야지 되는데 걱정을 하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민주당의 특별한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다른 인종들 이렇게 AOC 같은 사람을 때리면서 이민에 대해서 말을 아주 그 터프하게 하고 하면은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받으시면서 시원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몇몇 사람만이 전직 가운데서는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묵직한 사람들, 오하이오의 주지사였던 존 케이식 같은 사람들, 미국에서 어떻게 미국 태생의 그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다 자격도 있죠. 외국인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으로 뽑겠어요? 그런데 그 니네 나라로 가서 니네 나라 부정부패나 바로잡아라.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한다면 미국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들 없습니다. 이런 그 존 케이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공화당의 지도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는 놀랍지 않다. 하나 공화당의 침묵이 놀랍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케빈 맥카티 하원 그 마이너리티 그 리더 대통령이 무슨 레이시스트적인 발언을 했어? 아니지. 미치 매코넬 상원 리더 마찬가지로 대통령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이 트윗에 대해서 비난하는 결의안 뭐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 없습니다만 하원에서 435명이잖아요. 찬성 240대 반대 187로 통과가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뭐 잘 알 수 없는 이름의 4명이 민주당에 힘을 합쳤고 그리고 한 명 오히려 그 무소속 사람이 주목되네요. 저스틴 아마쉬라고 미시건이 지역구인 이 사람이 최근에 공화당에서 나는 더 이상은 이 트럼프의 당에서 일할 수 없다 하고 탈퇴를 해서 무소속이 된 그러니까 엑스 공화당이네요. 이렇게 해서 240대 187밖에 안 나왔고 그러자 대통령이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서 무척 비난을 하면서 내 몸에 인종차별주의 뼈라고는 없다. 그런 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베트남전 한창일 때 발에 그 뼈가 자라기는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공화당 사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2%로 오히려 5%포인트 지난주보다 올랐거든요. 대통령이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올랐으니까 이제 좋아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로이터와 입소스가 조사를 한 거고요. 1113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USA 투데이와 입소스가 공동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의 57%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조차도 동의를 한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트윗에 반대하는 사람이 62%로 더 많거든요. 동의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공화당은 니들 나라로 가라. 맞지. 근데 니들 나라가 여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68%는 그 트윗이 상당히 공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59%는 미국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한다기보다는 내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지키고 거기서 조금 더 많은 백인을 챙겨야지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별로 그 본인에게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계속 오히려 그 대상자에게 사과라고 하느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있고요. 오늘 저녁입니다. 하원에서 어제는 대통령 트윗 잘못됐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오늘은 이 정도 되면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탄핵 절차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투표를 오늘 저녁에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좀 한국이나 뭐 대만에서처럼 몸싸움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말싸움이 좀 있었고 어떤 사람 뭐 의사당을 나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잡음이라고 할까요? 있었는데 대통령을 레이시스트라고 부르는 거 낸시 펠로시가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레이시스트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불렀는데 그러자 이제 다른 공화당 의원이 그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공화당의 그 하원의 지도자가 케빈 맥카티가 이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뭐 휴회하기도 했는데 원래 그 하원 룰에 미국의 대통령을 레이시스트라고는 부르지 못하도록 돼 있는 룰이 있답니다. 또 룰은 룰이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룰이 정해졌을 때는 설마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고 연방 하원 의원 435명밖에 안 되는 연방 하원 의원까지 된 젊은 소수 인종의 다른 그 여성들에게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발언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은 어찌 보면 그 하원의 룰도 바뀌어야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화무쌍함과 아주 그 전형적이지 않은 그 폭을 어떤 하원 룰인들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신세계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신세계 하니까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정말 소마라는 그 작은 알약 하나를 먹고 뭐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아이 사람과 사람이 왜 애정을 나눠 피곤하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신세계였는데 우리를 신세계로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또 재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원래로 돌아가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4년이 더 조금 다른 곳으로 탄성을 줘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미국인들 모든 사람들이 더 통찰력이 있어지고요. 그럴지 굉장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2020년 선거 결과와 그 이후가요. 잠시 뒤에 MBC에서 예전 그 아카이브에서 비디오 클립을 찾아서 지금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전해드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못 계산하면 위험한 발을 또 딛는 거잖아요. 지난번 하노이에서처럼 그렇게 될까? 아닐까? 두 사람 다 고민일 것 같아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992년이면 오래되긴 했어요. 2012년 하고 뭐 20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티를 하는데 대통령이 주관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백악관, 세컨 백악관처럼 됐지만 마알라고 여기가 사교장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또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 트럼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건데 MBC가 그 테이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MBC에 이게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이제 비디오로 다 촬영이 됐고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초대 손님들에게 돈 많은 사람도 초대하고 할 때 이거 뭐 어디에서 뭐 촬영하고 뭐 매체에서 나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카이브에서 찾아서 보여준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겠죠.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일주일도 안 돼서 날려보낸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플로리다주에서 어린이 성매매를 그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개인 섬까지 다니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도 해주고 영국 왕자에게도 소개해주고 하버드 그 헌법학 학자하고도 잠을 자게 하고 14살, 15살 이런 소녀들을 몇백 달러 집어주고 친구도 데리고 와라 하고 또 구전을 주고 이랬었던 그 제프리 앱스틴을 대통령이 그 초대를 해서 앱스틴이 이제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미 치어리더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젊었었어요. 아주 뭐 손에 뭐 술잔도 들고 있었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그냥 파티장의 그런 분위기 웃고 떠들고 뭐 다 젊죠. 치어리더였으니까. 버팔로 빌즈가 그 당시에 그 마이애미 돌핀과 그 동네에서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치어리더들이 돈 받고 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파티장에 가서 웃어주고 서로 툭툭 치고 아주 진하게 껴안고 트럼프 대통령이 치어리더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 치어리더를 뭐 꽉 잡고 뭐 등을 두드리고 등이 아니라 아무튼 뒷부분을 두드리고 뭐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틴의 나는 팬이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거리를 딱 두니까 물론 그가 플로리다주에서 결국은 어린이 성매매 혐의로 주에서 그런 형량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이후에는 결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락커룸에서 일하던 14살 소녀도 리크루트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매매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가 연방 기소를 안 하고 주에서만 기소돼서 아주 짧고 가벼운 형량을 살 수 있도록 결국은 현재의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사임한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플로리다주의 연방 검사로서 기여를 했다, 나쁜 기여를 했다는 혐의로 결국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그때의 테이프가 나와서 오늘 아침 내내 여러 케이블 그 매체에서 Well, I knew him like everybody in Palm Beach knew him. He was- 팍스에서는 아닌 것 같고 방송이 되는데 나는 팜비치에 있는 누구 엘리트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밖에 몰랐어. 뭐 특별히 알았던 것도 아니고 팬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잖아요. Palm Beach. I don't think I've spoken to him for 15 years. I wasn't a fan. Yet, a tape in the NBC 네, 이제 MBC가 받은 그 테이프예요. 벌써 막 그 노는 장면들 나오죠. his personal attention. The footage 네, 바로 이 장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자는 몇 되지 않아요. 젊은 여성 치어리더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만 한 사람만 가운데 있고 여자들이 완전히 그 뭉쳐있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런 장면의 테이프 지금 나왔습니다. We're going to get great ratings. 그러나 저는 이런 테이프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뭐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 파티하는 건데요. 뭐 아무리 뭐 여자들을 맘대로 만지고 그렇다 한들 그 남성분들이나 많은 한인분들도 그게 뭐 어때서 돈 많은 남자가 파티하고 춤추는데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은 어린이 성매매를 한 혐의자를 뉴욕에서 새로 기소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워낙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도 가까웠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 또 그 밖에 뉴스들이 나올지 아무래도 이런 테이프 나오면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뭐 플러스가 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어차피 오늘의 미국에서 안 들으셔도 다른 곳에서 또 많이 접하실 테기 때문에 일단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리어스한 뉴스로 가면은 프레드 캐플란이라는 사람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그 진지한 그런 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인데 오늘 이런 글을 그 썼네요. 어디인가요? 슬레이트예요. 썼는데 김정은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의 그 한계까지 밀어붙일까 대통령을?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8월 달에 하면 우리도 핵 테스트 할 수 있다 하고 딱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은 이거죠. 지금 그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면서 뭐 한미 군사훈련 그렇게 갑자기 안 하고 축소시키고 그러면 안 돼. 설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에서 다른 시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북쪽에서 핵을 갖고 있고 남쪽이 핵이 없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로의 균형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무조건 핵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만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핵을 갖고 있을 때 주변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그 핵이 아주 남한에 나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가치, 핵의 균형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욕망 자체가 내가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그런 평화 조약을 성공시킬 수 있어. 여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김정은이 위험한 게임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도 괜찮아 하고 계속 이제 툭툭 던져본다는 거예요.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핵물질 생산이나 핵활동 계속 하고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오는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 테스트만 안 하면 오케이 해라.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웃고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것인데 북한이 뭐 이런 것은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핵 테스트를 동결한 것조차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는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고 경제에 매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예전에 미국이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이것을 그 작동할 만하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그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20번 이상 하고 나서 그런 그 공표를 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그 북한이 더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완성이 됐는지 그 가능성을 모른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아무튼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했을 때 김정은이 뭐 하나의 미사일 테스트 아니면 하나의 뭐 핵 디바이스 정도라도 테스트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을 했던 내가 피스메이커야 해서 아베 신조가 그러는데 내가 노벨 평화상 나 추천했대 추천. 이게 이제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물론 당혹하겠죠. 당혹스럽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나에게 배신을 해? 할 때 그 배신이 파이어 앤 퓨어리로 정말 불과 그 분노, 경로로 가지 않을지 누가 알까 뭐 이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치러야지 되니까 이것을 나의 그 외교적인 업적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테스트 같은 것을 안 하도록 해야 돼. 그럼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같은 거 안 해버리지 뭐. 또 한국 대통령 진 보고 그거 안 한다고 뭐 크게 해달라고 할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김정은의 위협에 무릎을 꿇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약해 보이게 되고 뭐 어깨 한번 으쓱하고 어떻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일본이다 어디다 기타 등등 뭐 핵 그 무력 강화 이런 전쟁이 그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2018년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뭐 가을에 훈련을 취소한다고 했었을 때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북한이 특별한 양보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김정은의 그 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정말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인 것이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재빠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균형을 다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도 갔죠, 러시아에도 갔죠.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는 의심할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오히려 여기다 플러스 지금 이 전문가가 지적하기를 북한은 한일 무역 마찰도 아주 고소한 입장으로 지켜볼지도 모른다. 한국이 일본에 저렇게 쩔쩔매는 것이. 왜냐하면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배상금 얼마 주고 합의한다고 할 때 그 코딱지만큼 하고는 안 해버린 그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에 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그 조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딜레마죠. 이럴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정상 국가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국가안보위원회, 국가안보위원하고도 의논을 하고 얘기를 듣고 전문가의 얘기요. 동맹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전략을 짜고 모니터를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위원회는 기능 마비고 존 볼튼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그 입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외로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삼성과 파웨이의 공통점, 일본과 미국의 공통점, 미국이 파웨이를 국가안보라고 하면서 중국 회사를 뭐 스마트폰, 텔레콤, 그 이퀴프먼트 제조 회사를 그 회사와 거래하지 말아라 했던 것처럼 일본이 삼성이 이제 그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시장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을 할 때 강하게 규제를 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했는데 결국은 데이빗 스틸웰 미국의 그 탑 외교관입니다. 동아시아 그 정책에 있어서는요. 한국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 그 메모리 칩의 그 공급 또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무역 마찰에 대해서 미국도 할 수 있는 한 뭔가 그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의 NHK 그 방송인에게는 분명하게 미국은 이번에 이 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진행된 그런 일들이 결국은 뭔가를 돕겠다. 그런데 크게 미국이 뭐 원래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또 한국에서 또 다른 칼자루가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을 향해서 그 칼끝을 겨눌 수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일본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노골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위안부 결의안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을 듣는 국가도 물론 어떤 때 눈물을 머금고 뭐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지 된다던가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국도 심지어 푸들로르까지 하면서 그러나 일본이 뭐 미국이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잘 좋은 선에서 처리하라는 그저 뭐 애매한 그런 정도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매업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해요. 미국이. 그런데 이게 온라인 판매가 성장은 하는데 그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성장폭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6%였다. 이러면 뭐 지금은 13%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5년, 10년 안에는 한 뭐 5%, 5.9%?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당장 앞으로 얼마 뒤부터는 낮은 두 자리 숫자 16%였다면 한 뭐 분기별로
1% 정도 성장한다던가. 그런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개척할 시장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온라인 소매 성장이 지금 4분기 연속 그 성장 속도가 줄었거든요. 성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마이너스는 아닌데 성장을 하는데 아주 작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그 인플렉션 포인트를 변곡점을 찍은 것인가, 변곡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인가. 물론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이 내려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그 2018년도 초에는 5.6%에서 6% 정도 성장을 했다면 지금 한 3.5% 정도 올해 들어서 뭐 그런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그 성장을 했었던 그런 때도 있고요. 해서 지금 점점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전체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의 흐름 그 자체에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유기농 서리태 검정콩으로 직접 만들어 검정콩 순두부 시대를 열고 있는 수라원 순두부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람이 자꾸 변하니까요.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99세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연방 대법관인데 포드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가 임명을 했으니까 공화당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계속 공화당 성향을 개인적으로는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에 제한을 뒀고 나중에는 사형제는 위헌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동성애자 권리를 확장했고 또 특히 인종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일했던 사람. 이렇게 보면 또 진보 민주당 같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